자, 일단은 이번에 오모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문항별로 유형하고 유사한 기출문제들 같이 살펴보면서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별로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문제 3문항 정도 같이 핵심 포인트 잡아보면서 유사 기출문항까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9번하고 1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솔직히 너무 쉬웠죠. 4점 치고 매우 쉬웠고, 혹시나 이제 이거 두 문항 틀렸다면 좀 대청마을로 돌아가서 좀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공부를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고, 유형서만 풀 수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시행 연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27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11월이니까 당연히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들을 파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아래 설명란 링크에 있는 카톡 남겨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11번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문제인데 10번, 13번, 14번 그리고 요 20번 문제는 3등급한테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난이도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수능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은 등급이니까 이번에 등급 컷이 너무 낮았죠. 5모 등급 컷 보면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3모, 5모, 7모 등급 컷을 보면은 이제 절로 떠오르는 이제 고3은 빡대가리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옛날부터 있던 말이니까. 자, 어찌됐든 이제 요 10번, 13번, 14번, 20번은 수능 기준 3등급 친구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0번은 이제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쉽기는 하지만 디테일을 놓치거나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에서 좀 스턴이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3번은 우리가 작년부터 기출에 계속 나오는 단골 주제니까 꼭 요 기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하고 13번 그리고 14번은 조금 있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다뤄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초록 색깔 문제들 혹시 틀리셨다면 기출 분석부터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21번, 22번 요거는 12번 같은 경우엔 겉보기에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쫄았을 수 있다. 실제로 풀어보면 계산 박치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연립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작년 6모 12번을 떠올려 보면 지수로감수 계산형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나왔던 반면에 이제 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우는 거에서 조금 복잡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 잘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이제 GT 플러스 GT 빼기 4를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너무 한 번에 생각하려 했으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답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번은 계산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나오는 귀남 유형이니까 혹시나 틀렸으면 기출문제들 먼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공통에서 제일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5번이 이제 여러 가지 구간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면서 함수 자체를 fx냐 x냐 동시에 경계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기함수적인 요소까지 건드려주면서 아직 이런 수투 종합형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본 친구들이 아니라면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하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옛날 뭐 가형 30번급의 문제들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고정 1등급의 친구들에게는 이제 빠르게 주파할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10번, 13번 그리고 14번 문항을 같이 한번 핵심 포인트 짚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유사 기출 문항까지 다시 살펴보며 확실하게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주제들이 6모에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표시해뒀던 초록색 문제들은 꼭 마스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반말로 할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상이 좀 늘어져가지고 전달력을 위해
위해서 좀 편하게 말을 할 테니까 양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10번부터 보자.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수열을 그냥 CK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지금 의미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가 8N 플러스 4분의 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을까? 옆에 있던 요 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CN을 바로 구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식이 왜 성립하는 걸까? 이 식이 뭐지? 그지? 얘를 SN으로 볼 수 있잖아. 왜 SN이야? C1부터 CN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당연히 n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할 텐데 이제 실전 개념을 확실하게 배워둔 친구들이라면 지금 S0이 0인 상황이라서 특수하게 굳이 n이 2 이상과 n이 1일 때를 나눠서 두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요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 사실은 S형은 0이다를 몰라도 이제 n이 1일 때랑 나눠서 풀더라도 답을 도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CN을 Sn 빼기 Sn-1로 둬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통분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AN BN 분의 1은 4에 EN 플러스 1 EN-1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AN 곱하기 BN이 이 식이 되는 거니까 모든 항의 자연수면서 공차가 같은 두 등차수열 AN, BN 이라는 걸 이용하면 AN은 2의 EN 플러스 1, BN은 2의 EN-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야 곱해서 얘가 나오면서 동시에 1창의 개수가 공차가 되면서 같아야 되니까. 물론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답을 구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다? 시그마로 이렇게 SN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잖아. 그리고 안에 있는 애를 헷갈리면 CK라고 두자. 물론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그냥 AN, BN분의 1은 하고 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아직 어색한 친구들이라면 치환에서 보는 관점이 수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관점이니까 잘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배경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면 얘네들이 좀 특별한 수열들이기는 해. 왜냐면 SN이 상수항에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제 EN-1 AN분의 1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공차를 EN으로 바로 쓸 수가 있지. 그러면서 첫째 항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AN을 구했을 때 부분분수 형태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요 5모 10번과는 다르게 바로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고 즉 얘가 AN분의 4N 빼기 3이 바로 2N제곱이니까 우리 공차는 4가 되지. 4N 1 넣었을 때 그리고 9가 나와야 되니까 4N 플러스 5가 되는 거. 그럼 얘도 AN을 구해낸 거고 답은 뭐 쉽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됐으면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댓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질문을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10번 틀렸으면 꼭 유사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13번이 기존에 많이 나온 출제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풀 때는 계산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식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풀어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fx 빼기 x 빼기 3 즉 요 차함수를 그려보려는 생각을 했어야 돼. 그래서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x는 3이 되는 거고 또 x는 0을 기준으로 요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진 s1 요 넓이가 2분의 s2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s2 빼기 2s1을 2분의 s2 빼기 s1은 3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함수 자체가 최고차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면서 축의 위치가 x는 3이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로 쓸 수가 있다. 즉 여기가 3,k라는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0부터 3까지 정적 분한 값이 s1 마이너스 2분의 s2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3이다를 이용하면 k가 나올 거고 k를 구했다면 지금 요 항등식을 구한 거니까 그냥 요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작년 구모 13번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작년 구모 13번 같은 경우는 차함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거기에 차함수의 요소가 추가됐다. 그래서 차함수 요소는 작년 수능 문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딱 요 작년 수능 문제가 차함수 적분과 관련된 거여서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이번 오모가 구성됐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꼭 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고 이제 내가 왜 이 문제들이 서로 비슷한
비슷하다고 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꼭 풀어봐. 이거 13번 틀린 친구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14번 문제는 사실 포인트라고 하면은 보조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두 번 쓰면서 연립하는 형태는 지금까지 너무 자주 나왔잖아. 코사인 법칙 두 번. 이제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 비율을 준 것부터 내가 사인 법칙 비율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사인 법칙에 b를 써야겠다.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쓸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반지름을 직접 그림에 그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쓸 일은 사인 법칙을 쓸 때밖에 없거든.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면서 비율을 내가 어떻게 쓰지? 비율을 쓰려면 약간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주면 좋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길이들을 하나씩 표시를 해보면 3, 5, 4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해야 되는 건 C 요 길이란 말이지. 이 상황에서 이 사인 법칙비를 어떻게 써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요 큰 원에도 삼각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다시 뭐라고? 요 큰 원에서도 삼각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A1을 긋든 BD를 긋든 해야 되는데 A1을 긋는 게 여러모로 좋은 이유가 우리 이제 올해 3모 기출이었지. 이런 형태에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고요. 이제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사인 세타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그렇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세타라고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란 말이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인 세타분의 3,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A2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1대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의 2배가 돼서 바로 6인 걸 알 수가 있어. 직접 사인 법칙 써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자, 그러면 봐봐.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뭐 알파라고 뒀을 때 물론 실제로는 세타야 그냥 근데 세타인 거를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라 둔 거고,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ADE에 대해 한 번, 그리고 C의 길이를 X라고 두고 큰 삼각형의 코사인 알파를 한 번 더 쓰면 어차피 코사인 알파는 똑같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게 되면 X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제일 비슷한 거는 요 올해 3모 20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조선을 긋는 게 안 익숙한 친구들이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얘도 보조선을 긋는 게 핵심이란 말이지. 물론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좀 다르기는 해. 그래도 충분히 좋은 기출문제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사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기는 한데 그럼 영상이 너무 또 길어질까봐 살짝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고, 이제 오늘 요번 5모에서 요 초록 색깔 문제들 중에 틀린 게 있다면 꼭 나한테 유사문항 파일 받아가서 확실하게 6모에서 이런 유형들을 맞출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이번 5모에서 좀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 남았으니까 이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내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거야. 내년에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은 좀 포기하면서 하나에 올인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 나 항상 응원할 테니까 화이팅 해보자. 수고했어.